안녕하세요. IP 매그너 특허 변리사 정현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BM 특허 청구 범위 이해와 작성입니다. 특허는 요즘 홈쇼핑만 보더라도 특허받은 제품입니다 라고 열심히 홍보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시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스닥에 특히 바이오 업체인 경우에는 특허를 등록받았다 해서 이제 공시를 하게 되는 경우에 주가가 많이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특허 등록받은 것을 기술 보증기금에 제출을 하면 가치 평가를 받아서 기술 담보로 해서 우리가 대출을 받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술 방어적인 측면인데요. 특허가 없을 경우에는 여기저기서 경쟁자들이 침해나 분쟁으로 해서 제소를 하게 되지요. 네. 심지어 최근에는 큰 기업끼리 서로 싸우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렇게 나가서 싸우기도 하지요. 네. 그리고 기술 공격을 하게 됩니다. 1995년도에 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WTO가 출범하는 세계 무역기구가 출범하는 그러한 시점이었는데요. 당시에 미국 변호사가 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할 때 특허 분쟁에 휩싸이게 되면 방어할 생각 혹은 공격할 생각을 하지 마라. 특허 분쟁에는 최소 100만 불이 필요하다. 95년도 기준입니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예, 출원 서류의 구성에는 우선 서지적인 사항을 집어넣습니다. 예를 들자면 발명자나 출원인의 성명, 주소, 그리고 제출하는 날짜, 출원일자가 되겠죠. 그리고 출원 서류에 그러한 서지적인 사항을 기재하는 것을 우리가 서지사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헌의 기술 내용 파악의 정보 검색을 위해서 쓰는 내용을 우리가 요약서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세한 설명과 특허 청구 범위, 네, 특허 청구 범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할까 합니다. 도면은 이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보조 자료입니다. 특허는 필수 자료는 아니고요. 시흥신안인 경우에 필수적으로 도면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기술 파악에 용이하게 되겠습니다. 명세서라는 것은 발명의 목적과 구성, 효과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술 분야가 어떤 기술 분야인지, 그리고 종래 기술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 문제점을 나는 어떻게 해결하겠다. 그 구체적인 실시 형태를 적는 것을 우리가 발명의 구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다양한 관점에서 실시예를 쓸 수가 있겠지요. 그것은 최대한 많이 쓸수록 좋습니다. 많이 써서 나중에 특허 분쟁이 벌어졌을 때 이 특허까지 전부 나의 특허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참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균등론적인 관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구성을 잘 작성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성으로 인해서 결국 효과 1, 2, 3, 4라는 그러한 효과를 충실하게, 최대한 충실하게 작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보성을 판단할 때는 이 목적 구성, 효과를 잘 작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세서로 인해서 발명의 기술적인 내용을 공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권리로서 보호받고자 하는 특허 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한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세서 작성 전에 이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발명을 철저하게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종래 기술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목적, 구성, 효과, 방금 말씀드렸죠. 그걸 잘 정리를 하고, 그리고 선행 기술이 있는지, 키프리스 같이 이제 무료로 우리가 검색을 해주는 곳이 있죠. 키프리스, 네이버에서 이렇게만 쳐도 우리가 그쪽을 갈 수가 있겠습니다. 종래 기술과의 어떤 차별을 지키기 위해서도 선행 기술하고 이런 종래 기술하고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발명의 특징적인 구성,
그리고 필수 구성 요소의 확립을 위해서 선행기술을 잘 작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출원할 발명을 확정을 하고 청구 범위를 구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 전산상으로 이제 저희들이 보통 내는데, 명세서에는 이제 발명의 명칭, 기술 분야,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발명의 내용에는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해결 수단, 발명의 효과, 그리고 도면의 간단한 설명과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도면 부호에 대한 설명, 청구 범위 1, 2, 3, 요약서,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지요. 보통 특허사무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해서 청구 범위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우선 발명의 내용을 잘 파악을 합니다. 목적 구성 효과, 그리고 대략적인 그런 구성 도면을 잘 노트합니다. 그리고 나서 선행 기술이 있는지 뒤지게 되겠죠. 미국, 일본, 뭐 이런 그 국내도 포함해서 학회지나 기술 관련 잡지 등의 기술 문헌을 우리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종래 기술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고 유사점은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뭐 종래 기술로만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게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근데 상이점이 많을 경우에는 그 상이점을 잘 발췌를 해서 목적 구성 효과를 적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보성의 존재가 확인된다면 그 보호받고자 하는 권리의 범위, 결국 청구 범위로 들어가겠죠. 청구 범위는 이제 권리 문서의 역할을 하므로 독립항, 종속항, 독립항과 종속항 이런 관계를 유의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발명의 명칭, 청구 범위에 딴딴딴 어떠한 것 할 때 그 어떠한 것이 바로 이제 발명의 명칭하고 서로 연결이 되겠죠. 도면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세한 설명은 청구 범위로서 이제 제대로 이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참작을 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또 적어야 되겠고, 상세한 설명에 또한 참작을 할 수 있도록 뭘 그립니까? 도면을 그리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청구 범위가 넓다 하는 것은 청구 범위를 좀 기재상으로 보자면 짤막하게 기재될수록 더 청구 범위는 넓어지겠죠. 그 반대로는 구체적으로 막 다 적시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청구 범위가 그만큼 좁아집니다. 예. 좁아지는 만큼 종래 기술보다는 좀 더 차별화된 내용들이 채워질 수 있겠지요. 그럼 거절의 위험성은 그만큼 줄어들고, 그런데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외부에서 공략하거나 선행 기술이 보일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거절 이유, 의견 제출 통지서에 잔뜩 써서 심사관이 송부하겠지요. 네, 그리고 이제 출원 시의 기술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게시된 내용을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범위까지 확장 혹은 일반화할 수 없는 경우,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세한 설명에 의해서 뒷받침된다고 볼 수 없다. 네, 서로 연계가 잘 되고 뒷받침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구 범위 하나의 구체적인 예로서는 뭐뭐뭐 하는 영상 처리 장치에 있어서 뭐뭐 하는 A 구성이 되겠죠. 뭐뭐 하는 B, 뭐뭐 하는 C 이런 것을 포함하는 것 혹은 특징으로 하는 영상 처리 장치, 이 영상 처리 장치가 결국은 발명의 명칭이 되겠죠. 네, 그 발명의 특허 청구 범위의 기재 형식에는 두 가지 방식으로 보통 작성을 하게 됩니다. 뭐 마쿠시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만, 크게 봐서 잽슨 타입이냐 컨비네이션 타입이냐 이렇게 둘을 나누는데요. 잽슨 타입의 경우에는 전제부와 특징부, 어떤 종래 것에 있어서 나는 이런 것을 받고 싶다, 전제부와 특징부, 잽슨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열거하는 거죠. A, B, C, D로 이루어진 그런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런 열거형을 우리가 컨비네이션 타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진보성 나중에 판단을 할 때는 종래 이런 것에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전제부에 대해서는 비중을 좀 낮고 나는 이런 특징이 있는 것을 나의 발명으로 한다.
예, 그 특징부에 대해서 비중을 높여서 우리가 심사를 하게 되겠죠. 누가? 심사관이. 예. 그에 비해서 이제 컨비네이션 타입은 어떤 것이 종래 기술인지 A, B, C, D로 해서 구성이 나타나는 만큼 동일한 비중을 해서 진보성을 보통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구항의 이제 구성 요소, 요소 간의 결합 관계를 유기적으로 잘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모든 필수 구성으로 인정되어서 확인 대상, 내 발명과 이제 비교를